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기온 변화가 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안개도 자욱합니다.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나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남서쪽으로 유입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신축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어느 동으로 정하느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3개 동에 걸쳐 있던 야산에 3,000세대 가까운 포항 최대 규모의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행정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양덕동을 원하는 반면 포항시는 환호동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1블럭과 2블럭 모두 하나의 아파트라며 하나의 행정동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덕동이 주거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부동산 가치가 더 높다며 당초 계약서대로 양덕동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덕동 편입이 안 된다면 일종의 사기 분양이라는 겁니다. 양덕동 주소가 기재된 걸 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포항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저희 아파트의 한 블록을 환호동으로 개편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환호동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가 환호공원이었던 만큼 환호동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네 주민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으로 공사 먼지와 소음 피해를 감내했는데 마치 환호동이 못한 동네처럼 비춰진 데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고리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환호동은 유서 깊은 동네로 전국 핫플레이스인 스페이스워크, 포항의 자랑 해맞이 공원과 바다를 끼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동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몇 년 미래를 보면은 참 좋은 도시민지라는 것은 생각해주고 같이 우리가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장량동 인구가 웬만한 군 단위보다 많은 6만 8천 명으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환호동은 8,700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환호동 편입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환호동으로 편입돼야 된다는 영역 결과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입주 예정자와 장량동 또 환호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경계 조정이 되도록.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던 야산이 3개 동에 걸쳐 있었는데도 포항시가 지금껏 행정구역을 확정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만큼 동네 간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수소 국제공동연구사업에 포항공대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102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기술을 개발해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김용태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고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주요 대학과 테크윈, 아크로랩스 등의 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 힘을 모읍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이 모였다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정도로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보니 성금 자체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 구호 성금 얼마나 모였고 실제 지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김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경북 경남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 총액은 약 1,680억 원. 역대 재난 구호 성금 모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인명주택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에게 가구당 300만 원의 1차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은 행정안전부와 모금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모인 기부금 협의회를 통해 지급 기준과 항목 등 배분 계획이 결정돼야 지급될 예정인데 실제 지급까지 최소 넉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기부금 협의회는 3차례 진행됐는데 개인별 산불 피해를 확정하고 시군별 지원 항목을 조율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피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성금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당시는 어땠을까? 전체 피해액의 40%에 달하는 성금 827억 원이 모였습니다. 당시 주택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 이재민에게 약 271억 원이 지급됐고 송이 농가와 소상공인, 농기계, 시설물 피해 등 여러 방면으로도 지원됐는데 약 1년에 걸쳐 성금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북 산불은 전체 피해액만 해도 1조 505억 원으로 울진 삼척 산불의 5배가 넘는 데다 인명피해가 심각합니다. 역대급 성금이 모였지만 개별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각 모금기관은 성금 모금을 추가로 진행하고 적극적인 기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산불 피해 시군별 지정 기부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기부금 전액이 기부자가 지정한 각 시군에 전달됩니다. 해당 계좌에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100% 모두 다 해당 지역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의 따뜻한 기부와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선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곤충은 오히려 산불 피해지에서 10배 이상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지와 그 주변에 대한 제선충병 대책이 시급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이맘때쯤 상주시 사벌국면과 함창읍 경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농사 폐기물을 태우다 시작된 불로 이틀 만에 86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60대 등산객 1명도 숨졌습니다. 짜자작 소리 나면서 저쪽에 또 날아갔다가 그쪽 끌로 가면 또 이자로 날아가고 뭐 그렇게 겁내 모양이더라고요. 동네가 보질 않았어요. 연기가 꽉 차가지고. 다시 찾은 산불 피해지. 검게 탄 산불 흔적은 사라졌지만 대신 잎이 붉게 변한 제선충병 감염목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산불 발생지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렇게 잎이 누렇게 물들어 말라 죽은 소나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상주 산불 피해 지역의 제선충병 매개충 밀도를 2년에 걸쳐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불이 닿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산불 피해지의 매개충 밀도가 최대 14배나 높았던 겁니다. 피해가 심할수록 밀도는 올라갔고 1년이 지나면 산불 피해가 미미한 지역에서도 매개충 밀도는 13배나 급증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는 죽은 나무 속에 알을 낳는데 산불로 고사목이 늘어나자 이곳을 거점 삼아 산란과 이동을 거듭하며 제선충병을 확산시킨 겁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숲이가 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후식을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또 밀도가 올라가면 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역대 산불 피해지와 전국의 제선충병 고사목의 위치 정보를 겹쳐보면 결과는 더 확연합니다. 제선충병 감염목은 과거 산불 피해지로부터 2km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몰려 있고 8km 이상 멀어져야 겨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미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솔수염 하늘소 유충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근 산림당국의 안동 산불 피해지 조사에서도 불에 탄 소나무 속에서 솔수염 하늘소 유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나무가 탔다고 해도 그 속까지 다 타진 않아요. 그 겉은 탔지만 그 안은 속에서는 생존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우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월 현재 경북의 제선충병 감염목은 85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만 그루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청송과 영양은 제선충병 피해가 미미한 청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번 산불로 제선충병의 습격에 새롭게 노출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 경기에서 이호재의 멀티골을 앞세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전반 38분 김인성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호재가 성공시켜 선제골을 뽑았고 후반 시작 30초 만에 이호재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포항은 앞선 수원FC와의 5경기에서 1무 4패의 악연을 끊어낸 데다 기대주 김동진이 오베르단과 짝을 이뤄 중원에서 맹활약을 펼쳐 앞으로 리그 상위권 도약이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경기에다 대구의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부동산 바닥 다지기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아파트 구매 능력이 7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표로도 사용되는 PIR 지수,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PIR 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대출 없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PIR 지수가 10이면 10년 동안 자신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 사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발표한 대구의 PIR 지수는 2014년 주택매매 7.5, 주택전세 5.9이던 것이 2022년 매매 11.5, 전세 7.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는 9.1, 5.8로 떨어집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6대 광역시 가운데는 인천이 매매 10.3, 전세 6.2로 둘 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 매매 7.9, 전세 4.5, 울산 매매 6.7, 전세 4.2로 대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대구에 비해서 집값이 싸고 울산은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다 보니 대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라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연말부터 지수상으로 대구는 부동산이 바닥권을 찍으면서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에다 대구공항 이전과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이 진척되면 될수록 아파트 공급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 지금 바닥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수상으로는 바닥에 와 있어요. 대구는. 바닥에 와 있다고 해서 바로 변곡점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구 지역의 경기가 단기간에 나아질 전망도 기대하기 힘들어서 대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져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현장을 현지은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입니다. 5월을 맞아 가족을 위해 발명 캠프가 개최되었는데요. 8개의 체험 부스와 아트 풍선까지 많은 가족들이 체험과 관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는 잘 만들 수 없는 슬라임 체험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에는 인형 뽑기 게임에 도전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로 스탬프 도장을 제 공책에 찍어둘 거예요. 동생과 함께 만들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전과 오후 현장 예약으로 체험의 불편함을 줄이고 특히 참여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도전 정신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랑 평소에 이렇게 진작에 협동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잘 맞는 점도 알게 됐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번 캠프는 단 하루의 체험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게는 창의력과 가족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발명체험 교육관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발명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관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발명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보면서 발명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발명교육에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경주의 발명체험교육관은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요. 구미의 메이커 교육관과 함께 경북의 발명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발명체험교육관에서는 매년 발명 등지 캠프로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현지은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크루즈선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경제인 약 2,000명이 영일만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을 플로팅 호텔로 활용하는 안을 대한상공회의소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한상의가 주관해 크루즈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관기관 측의 현장 실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인문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와 함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는 오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고 강의는 위대한 유산,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등 영미문학 작품을 다양한 번역본과 비교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왕피천공원이 하루 최대 이용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울진군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7,830명이 왕피천공원을 찾아 역대 1일 최대 이용객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 이용객은 왕피천 케이블카 3,353명, 울진 아쿠아리움 2,888명 등이며 왕피천공원은 어린이날에 가정의 달 특별 할인과 퀴즈 풀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764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면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산출량을 계산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며 온실가스 764만 톤은 중형차 7,175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배출량은 현재 확인된 산불 피해 면적을 기준에 추산한 것으로 앞으로 공식 발표될 피해 지역 통계에 따라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포항 이동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 교육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경제와 직업을 주제로 미래 유망 직업을 알아보고 회사 운영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제 상식 퀴즈를 푸는 경제 골든벨 코너도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기온 변화가 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안개도 자욱합니다.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가 남서쪽에서 유입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김천은 6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8도, 문경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5도, 문경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초여름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